미국이 진짜 칼 빼들었다. 삼성 SK 중국 공장에 장비 못 들릴 수도.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반도체 못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근데 진짜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기존에 봐줬던 걸 이제는 안 봐줄 거란다. VEU라고 믿을 만한 기업은 제재 예외로 해줬었는데 그걸 폐지하겠다고 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동안 그 틀 안에서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왔지. 이게 막히면 새 장비도 못 들이고 고장 나도 수리 못한다. 지금은 괜찮다고? 맞다. 당장은 문제 안 생긴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골치 아파진다.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 결국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새는 것 자체를 막고 싶은 거다. 삼성이나 SK가 의도적으로 넘긴다기보단 기술이라는 게 돌고 돌다 보면 유출될 가능성은 늘 있다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우리 기업의 운신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 편 기업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못지않게 외교력이 중요해진다. 이번 일은 그 전조다. 이젠 HBM 말고 디램이 다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HBM에 밀려 한동안 죽쓰던 디램이 반등하고 있다. 무려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구형 DDR4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 뛰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딱 세 가지다. 첫째, DDR4 생산 줄여버렸다. 둘째, 미국 관세 이슈로 재고 쟁이는 기업들 많아졌다. 셋째, AI니 뭐니 해서 HBM 쪽에만 몰려있으니 일반 디램이 부족해진 거다. 이게 삼성전자에겐 기회다.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주목받았던 그 사이 삼성은 디램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엔 예외적일 수 있다. 보통은 몇 년 단위로 침체가 오는데 이번에는 바닥도 얕고 회복도 빠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삼전 주가 반등에 서막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적? 곧 개선될 가능성 크다.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도 있다. 3. 샤오미가 미쳤다. 애플 포르쉐에 도전장 던진 이유. 한때 대륙의 실수였던 샤오미. 지금은 그 말 쓰면 무례해질 수도 있다. 3나노 칩을 직접 만든다. 아이폰에 맞먹는 AP 성능이다. 거기다 포르쉐 테슬라에 도전하는 전기 SUV까지. 이게 그냥 일시적 반짝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프리미엄으로 방향을 틀었다. OS 자체 개발하고 카메라에 라이카 붙이고 매장도 애플처럼 깔았다. 게다가 샤오미 생태계를 만들어놨다. 스마트폰으로 TV, 로봇 청소기, 전기차까지 다 제어된다. 이게 로깅 효과다. 갈아탈 수 없게 만든다. R&D? 매년 35%씩 늘렸다. 올해만 5조 넘게 쏟아붓는다. 이쯤 되면 가성비 브랜드 아니라 중국 애플이다. 이제 샤오미는 한국 유럽까지 프리미엄 시장에 들어온다. 우리 기업이 자만할 상황이 아니다. 이대로면 진짜 밀릴 수도 있다. 4. 푸본금융이 한국은행업에 눈독 들이는 이유. 대만 최대 금융그룹 푸본이 한국에 은행 사무소를 연다. 처음부터 개인 예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일단은 대만 기업 대상 기업 금융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명백하다. 푸본의 진짜 목표는 소매금융이다. 은행 지점 전환하고 여수신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푸본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온 걸 보면 감이 온다. 현대라이프를 푸본현대생명으로 바꾸고 우리금융, 현대카드까지 지분 샀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왜일까? 한국 금융시장의 탄탄함과 고객 충성도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일본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기도 하다. 이건 하나의 신호다. 한국 금융시장이 아시아 자본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홍콩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중국 금융도 한국에 많이 들어올 거다. 다음 5개는 이어서 바로 작성해 줄게. 계속 진행한다. 계속해서 다음 5개 기사에 대한 블로그용 롱폼 콘텐츠를 이어서 작성할게. 같은 스타일로 간다. HD현대. 미국에서 배 만든다. 이제 진짜 글로벌 조선전쟁 시작. HD현대가 미국에서 배를 짓는다.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지 건조다. ECO라는 미국 조선사랑 손잡았다. 미국엔 배를 만드는 야드도 있고 수요도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HD현대는 기술이 넘치고 미국 시장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부터 시작이다. 중형급이지만 의미는 크다. 블록도 직접 만들고 설계도 해주고 기자재도 공급한다. 완전한 공동건조다. 이제 조선업도 글로벌 동맹 시대다. 기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안보까지 챙겨야 한다. HD현대는 미국 조선재건이라는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입지도 넓힐 수 있다. 미국이 안보 중요시하는 항만 크레인까지 눈독 들이고 있다. 이건 단순 조선이 아니다. 이제 조선업이 안보 산업이 되고 있다. 6. 미국, 일본의 방위비 3.5% 요구, 아예 회의 취소해버렸다. 미국이 일본한테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리라고 했다. 일본은 깜짝 놀랐다. 그래서 미일 외교국방 회의 20일을 그냥 취소해버렸다. 왜 이러는 걸까?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돈 내는 동맹만 진짜 동맹이라는 메시지가 강화됐다.
근데 일본은 지금 선거 앞두고 있다. 국민 여론이 민감한 시기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공개되면 여론 폭발한다. 그래서 일단 회의 취소하고 버틴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대응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무조건 방위비 올려야 할 거다. 미국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동맹국에게 같은 압박을 넣을 테니까. 한국도 예외 아니다. 이제 국방은 단순히 안보가 아니다. 정치, 외교, 경제가 다 엮인 문제다. 한미일 군사협력? 그 이면엔 돈 계산이 있다. 7. 트럼프가 때렸다. 이란 핵시설 공습. 중동이 다시 흔들린다.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때렸다. 진짜로 스텔스 폭격기 띄워서 벙커버스터까지 날렸다. 대상은 핵농축 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미국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한다. 왜 이렇게 급했을까? 트럼프는 이란이 핵개발 중단 안 하면 더 세게 때릴 것이라 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스라엘은 박수쳤고 유엔 러시아 중 난민은 걱정하거나 비판했다. 핵심은 이거다. 트럼프는 외교보다 힘의 우위를 먼저 내세우는 스타일이다. 이번 공습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중동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할 수 있다고 이란이 말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진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글로벌 리스크에 본격화다. 8. 이란, 진짜 핵무기 만들고 있었을까? 미국 안에서도 말 엇갈려.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한 근거는 핵개발 의혹이다. 근데 정작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은 핵개발 안 한다고 했다. 정보국장이 상원에 나와서 직접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무시했다. 정보국장이 틀렸다고 2번이나 말했다. 그럼 뭐가 맞는 걸까? 정보기관이 실수한 걸까? 아니면 대통령이 무시한 걸까? 이건 단순한 판단 차이가 아니다. 국가 정책의 기준이 팩트냐, 정치적 해석이냐의 문제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정보기관을 자주 불신했다. 그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부를 공격했다. 이번 공습은 그 연장선일 수도 있다. 국가 안보와 정치가 뒤엉키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다. 9. 한국 핵융합 30년 투자 결국 골든타임 놓쳤다. 30년 동안 핵융합 연구에 수조원 쏟았다. 근데 지금 와서 설계 전부 갈아엎어야 할 판이다. 왜냐? 고온 초전도체로 가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ITER는 저온 기반이다. 호환이 안 된다. 기초부터 다시 짜야 한다. 이제 와서 헬륨-3 고온 코일 얘기하면 설계 다 무효다. 그 사이 미국은 소형 핵융합으로 이미 방향 틀었다. 오픈 AI에 샘 올트먼도 투자했다. 미래는 이미 작고 민첩한 핵융합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거대한 실험로에 목매고 있다. 민간 기업은 배제됐고 혁신보다 관료주의가 앞서 있다. 핵융합은 이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AI, 우주, 국방까지 아우르는 기술이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농구하던 사람이 축구화 신고 뛰는 격이다.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다. 곧바로 마무리한다. 마지막 기사까지 이어서 작성해줄게. 동일한 톤과 형식 유지한다. 10. 삼성전자, 드디어 주가 반등 올까? 반도체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 드디어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는 걸까?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례적인 현상들이 하나둘씩 포착된다. 디램 가격이 오른다. 그것도 예사 오름이 아니다. DDR4 16GB 가격 한 달 만에 100% 이상 폭등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메모리 3사가 DDR4 생산을 줄였다. 둘째, 미국의 관세 이슈가 기업들 재고 쟁이게 만들었다. 셋째, HBM에만 집중하다 보니 전통 메모리가 부족해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범용 디램이 가격 반등하고 수출이 4개월 연속 늘고 있다면 삼성의 전통 강점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그 전조는 이런 비정상적 가격 상승에서 나타난다.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다. JP모건도 말했듯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 전통 메모리 수급에 달려있다. HBM은 대세지만 디램은 여전히 돈 되는 비즈니스다. 삼전주가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은 늘 조용히 먼저 움직인다.